안녕하세요. 미나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무엇을 판매하지만 판매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 계실까요? 저는 제 주변에 차를 판매하지만 차를 판매하지 않는 남자 우리 정성만 부장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되게 먼 길에 오셨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조금 전 울산에서 네네. 경주를 거치고 네. 대구를 거쳐서 오, 네네. 여기 성주, 네. 성주까지 왔고요. 오는 과정에 억수까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었고 네네네. 성주에 오니까 쨍하니 네, 날씨가 맞아요. 네네. 굿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고요. 네. 저는 기아 자동차, 기아 렌트카에 근무하고 있고요. 울산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정성만 부장이라고 합니다. 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먼 길 달려오셨죠? 네. 울산에는 우리 정성만 부장님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부장님을 제가 왜 이렇게 소개를 했냐면 차를 팔지만 차를 팔지 않는 남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우리 부장님께서는 자동차 렌트를 하시는데 차를 직접 판매를 하시거나 홍보하시는 일이 굉장히 드물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없다고 해야 될까? 네, 맞아요. 네, 참 신기한 일이죠. 차를 파는데 차를 팔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부장님. 네. 단순하게 이 자동차 세일즈를 우리 여러 시민분들이 보시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규정 속에서 세일즈를 일으키기 위한 활동들을 세일즈맨들의 활동이라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차량을 계약하고 출고하는 차량을 판매하는 이 행위가 10번, 20번 이렇게 반복되면 10대를 판매했다, 20번 판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제가 30대 초반에 제 눈으로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판매에 대한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실질적으로 나의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주도적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없는 내가 좀 소모품인 어떤 격이 된다라는 느낌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마케팅이나 네네. 브랜딩 이런 공부를 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입사했을 때 99년도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때 열심히 가가호호 방문하고 시장을 돌면서 전단지를 명함을 돌리고 하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네. 따라다니고 했었는데 그 속에서 많은 의문이 생기곤 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고 내 역할이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국한된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성만 세일즈맨이 주체가 되고 정성만 세일즈맨을 위해서 지지하고 정성만을 세일즈를 좀 이렇게 확판해내고 정성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나의 시장이라고 규정한다면 이러한 분들을 제가 포스트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들이 100명, 200명 있다면 자동차를 어렵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가치 있게 판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의 포스트맨, 나의 지지자 100명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100명을 만들고 난 이후 저는 하루에 한 대씩 자동차를 거의 20년 가까이 판매하고 있는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영업사원입니다. 와, 하루에 한 대. 야, 네. 그거 정말 꿈의 판매 아닌가요? 그죠?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아도 이제 자동적으로 하루에 한 대씩은 꾸준하게 판매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와, 너무 멋있는데요? 뭐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빨간 날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에 한 대 이상을 제가 판매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닉네임이 그냥 하루에 한 대 하루에 한 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실제 여러 판매 활동을 통틀어서 설명하면 하루에 한 대씩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너무 멋진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99년부터 시작하셨다 하셨죠? 네. 그럼 입사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 이제 선배님들의 이러한 행동이라든지 행위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판매를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네. 제가 그때 부산에서 잠깐 들은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네네. 그 이야기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는 조금 판매 영업 직원들의 판매 숫자에 집중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숫자를 지향하고 있는 세일즈맨들의 가슴 속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세일즈맨들의 사회적인 지지도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성숙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1999년도 즉 입사할 시전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낮게 본다거나 영업하는 분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은 많이 이제 좋아지고 직업에 뭐 규천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판매하는 활동에 영업 직원이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이건 영업 직원의 한 인간의 삶이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목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한 일화가 있었는데 네. 제가 신입사원 때 우리 전체 영업 직원들 선배님하고 회식을 할 때였는데 신입사원이었으니까 일어나서 건배 제의를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 제가 일어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기아자동차 전국 판매왕이 되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위하여를 제가 외쳤는데 네. 순간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한 분 한 분 말씀이 나오는 게 야, 네가 무슨 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박민아, 네가 무슨 네가 뭔데 네가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라는 식으로 저에게 말을 했었는데 그때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고요. 네네. 그때 저는 네가 무슨이라고 내 가슴을 감정을 그치. 예. 뚫었기 건드렸죠. 때문에 예. 건드렸기 때문에 정말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아자동차 전국 판매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2000년도에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네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네. 저 선배님들이 신입사원이 입사를 해서 저렇게 의기양양하게 구호를 외치는데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맞아. 네가 예. 무슨 일하고 야 임마 네가 무슨 이렇게 좀 폄하하는 상황들이 좀 안타까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제가 나의 시선으로 보게 된 것이었죠. 네네. 우리 선배님들이 나의 10년 이후의 모습인데 10년 이후의 나의 모습이 희망적이지 않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낙담하게 되었고 희망을 잃은 영업 직원들 나의 선배님들을 제가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죠.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선배님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메신저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판매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업하는 울산에 있는 영업 선배님들, 영업 동료분들에게 현대자동차 공화국 울산에서도 기아차를 팔아서 전국 1, 2, 3등 하는 판매왕이 되는 것을 내가 보여준다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순간 했었어요. 그게 제가 수년 동안 생각해도 제 자신이 조금 대견했던 그 순간들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나만을 위한 세일즈가 아니라 그쵸. 함께하는 세일즈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그때 그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 한 6년 있다가 전국 2등으로 제가 급부상하게 되었고 와. 그래서 전국 판매왕을 9번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9번이요? 네. 와, 감사합니다. 대단하신데요. 그렇다면 네. 이제 딱 첫 입사했을 때 나는 어떤 선배님처럼 딱 그러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입사했을 때 IMF 이후에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로 쉽게 편입되고 그쵸. 네네네. 기업 합병이 된 거죠. 네네네. 그 이후에 기아차는 옛날에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 아버지들은 잘 아시는 기아차 하면 뭐 봉고 트럭, 봉고 버스, 뭐 프라이드, 뭐 네네. 이런 세피아 이런 시전이었어요. IMF 이후에
아침에 텔레비전을 요즘은 많이 안 보는데 그때 당시엔 텔레비전 많이 봤었거든요. 네네. 텔레비전 보면 아침마당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았었어요. 네네.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주제였는가 그러면 1억 만들기 플랜이었어요. 아, 그 어려운 나라의 어떤 국민들이 IMF를 지나면서 금모으기 아시죠? 알죠, 알죠. 아시죠? 네. 예, 저도 엄마 금모으기. 따라갔다 팔아봤습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뜨거웠던 애국심이 있었던 시절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뜨거웠던 애국심 탑3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어떤 첫 걸까요? 번째로는 IMF 금모으기, 예, 금모으기, 두 번째로는 2002 월드컵, 월드컵 오케이. 세 번째는 네, 그 태안의 기름 그때 그렇죠. 네, 예, 유출됐을 때 어. 막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가서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박민아 우리 MC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네. 저도 순간 가슴이 그때 생각하니까 그쵸. 태안에 저도 참여는 못했지만 네네. 한 국민으로서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건 사실이었고 그때 저도 한국 대한민국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걸 많이 저도 생각하게 된 맞아요. 일이었습니다. 네.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같이 가자고 우리도 저기 가야 된다. 그래서 마스크랑 그때 장갑이랑 막 사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한사코 말리시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이제 미나 씨가 어렸을 때, 네, 고등학생 예, 때. 고등학생일 때이었을 테니까 아마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그때 1억 금모으기, 1억 모으기를 제가 보면서 네네. 모든 국민들이 이제 주부들이 이제 우리도 1억을 한번 모아보자. 1억이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1억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선배님에게 찾아가서 선배님, 저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1억 모으고 싶어요. 1억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어라고 질문을 한번 해봤었어요. 몇 분에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무도 답변을 정확하게 못해 주셨어요. 뭐 열심히 모아야 된다, 월급을 아끼라 이런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는지를 나에게 플랜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플랜을 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기억에 이제 현대자동차, 울산 네. 현대자동차에 전국 5등했던 판매왕 분이 한 분 나왔을 때였는데 네네. 제가 그분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선배님이 답을 거주셨어요. 아반떼를 팔거나 그랜저를 팔거나 뭐 에쿠스를 팔거나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네. 이제 그랜저 이상급을 판다면 네. 연간 100대 정도를 팔면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단다라고 말씀해 되게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말씀해 주셨네요. 주셨어요. 그리고 뭐 아반떼나 이게 차량 가격이 낮은 차를 판다면 한 150대도 팔아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100대를 판매하면 1억을 벌 수 있구나 나도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연봉 1억을 벌기 위해서 100대를 어떻게 하면 판매하지 2000년도에 제가 그걸 생각하게 된 거죠. 제가 나이가 29에 입사를 했거든요. 30살 때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하고 선배님들 일하는 거 보고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잘 팔까 막 고민을 했었는데 네. 뭔가 제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때 제가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이제 발견을 제 스스로 발견한 게 있었어요. 무슨 발견을 했냐 그러면 네. 그랜저처럼 기아 자동차가 그때 그 포텐시아 뭐 이런 급이었거든. 그 이후에 K7 이런 게 나왔었는데 네네. 쉽게 K7 100대를 팔면 연봉 1억이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니까 그러면 K7 10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영업 직원들이 K7 100대를 팔려고 움직였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도 그 당시에 1억을 못 부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상품에 집중된 세일즈 매니지먼트는 성공률이 낮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누구나 정성만보다 열심히 일찍 출근했었고 늦게까지 일하고 자기 관리 그렇게 잘했는데도 차량을 스타급으로 전국 스타급으로 파는 분들이 없었거든 그 당시에 울산에. 나보다 저렇게 부지런하신 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성과가 난다라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자동차를 팔려고 쫓아다닌다면
나도 희망이 없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이 말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해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때 제가 제 스스로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대박. 그러면 뭘 생각했냐 그러면 자동차 10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대를 구입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동차에 집중된 나의 시선을 고객으로 옮기게 되었고 또 시장으로 한번 옮겨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엄청난 그 활발한 움직임들이 엄청났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 저는 일을 하고 싶어서 잠이 안 오고요. 오. 아침에 출근하고 싶어서 네. 안달날 정도로 대박. 너무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가고 싶은 없었죠. 없었죠. 그렇죠. 그런 내가 네네.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어서 아침에 빨리 왜 해가 안 뜨냐고 이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었어요. 오. 자동차에 집중하는 세일즈를 사람에게 집중을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자동차 100대를 구입할 사람 또는 자동차를 소개해주는 사람만 내가 100명만 있다면 그분이 365일 중에 한 대만 소개해주면 나는 100대를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죠? 네네. 쉽잖아요. 그렇죠, 쉽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전율을 느꼈어요. 모든 영업 직원들이 자동차를 100대 8로 움직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힘든 영업이다, 세일즈에 비해 막 이런 걸 위로하고 막 이렇게 술잔도 기울이고 보통 이런 그쵸, 세일즈잖아요. 텔레비전 보더라도.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벗어났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성만을 지지해주고 정성만이 잘 되는 걸 진정으로 바라고 정성만에게 1년에 365일 중에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지칭해서 포스트맨이라고 하는데 네네. 행운을 배달해준 우체부 아저씨 포스트맨. 그래서 포스트맨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100명만 만들면 네네. 결국 이분들이 1년에 한 대씩 팔아주니까 나는 이미 1월 1일 날 이미 올해 100대를 판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죠. 와.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집중을 안 하고 네. 사람에게 집중하게 된 그런 네. 저희 어떤 세일즈 큰 표현이 그런데 좋은 말로 요즘 전문 용어로 세일즈 메커니즘을 제 나름대로 만들게 된 거예요. 와, 너무 대박이네. 이렇게 혁신적인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네,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네. 저희 선배님들이나 제 친구나 지인들 포스트맨들이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였어요. 입사를 했는데 기아자동차 사무실에 계신 선배님들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현대차 이런 직장 관련되는 어떤 동료분들이 네네. 대부분이 다 저보다 제가 볼 때는 다 부지런하였고요. 오. 저보다 더 열정이 많으셨던 분들이었어요. 오, 네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이 시대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온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온 분들도 많으셨고요. 학벌도 좋았고 인맥도 네네네. 좋았고 지역에서. 오. 그런데 제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최고로 갖고 있지 못했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중위권에서 더 처지는 그런 거. 저는 조금 게으른 편이거든요. 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매우 힘들어하는 오, 친구예요. 대박. 저는. 그래서 미나 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 혁신을 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좀 게으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네네, 알고 있어요. 자기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네네.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의 집중력이 퍼포먼스가 올라가니까 남들이 생각 못 해내는 영역까지 제가 진입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발명을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바꾼다라고 저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저도 많은 세일즈맨들이 지금도 계시지만 이러한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던 직원들은 아직 제 주위에는 없었어요. 세일즈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맞아.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전단을 잘 꽂을까? 빌딩을 탈 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 빌딩에는 금융권이니까 차를 살 확률이 높다.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피드백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좀 시선을 완전히 옮겨버린 케이스죠. 대박. 남들이 생각하는 거를 이제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로 좀 약간 바꾸셔서 그 시각을 보셨네요. 그렇죠. 시선을 이제 바꾸니까 전에 제가 발견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된 거죠. 보이게 된 첫 번째가 이제 사람의 움직임들이 보였어요. 사람의 움직임들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제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시선이 머무는 곳, 사람들이 시선을 향해 나아가는 곳, 거기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고 어떤 유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저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다면 그게 내가 지금 말로 하면 브랜드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정성만 세일즈맨이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으로 거친다면 스킬적인 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해 주는 사람도 못 되고요. 고객에게 영감을 주지도 못하는 거죠. 행복을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전해주는 건 편의점이나 어떤 일을 하면서 원하는 걸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네. 근데 세일즈맨의 가치는 그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일즈맨은 많은 인생에 고객의 인생에 관여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동차가 바뀌는 것 때문에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자동차가 바뀌는 것 때문에 한 가족의 행복의 지수를 높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동차 세일즈맨들이 컨설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영역으로 제가 고민을 계속 하게 된 그런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요. 저도 어떻게 보면 포스트맨의 한 일원이잖아요. 네. 네네. 저도 이제 부산에, 울산에 이제 가서 대표님을 딱 만나보고 우리 포스트맨이라고 한 번씩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성장에 진심인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뭐라 그래 모임이라 해야 되나? 네네. 그게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사업이나 개인으로 나의 이제 삶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좀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공연을 듣고 이렇게 하는 데인데 저는 네, 여기 가서 부장님 강의에 좀 약간 감동 받았던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어떻게 이제 하면은 선배님들처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고 선배님들 눈을 관찰을 하셨대요. 관찰을 하시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헬스 다니는 사람들 그때 다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네. 그렇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같이 경쟁하려고 하면 나의 승부처가 아마 희박해질 것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남이 뛰어든 이미 점령하고 있는 시장에 내가 이름을 남기고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똑같이 경쟁을 해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저는 본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책에서 보면 남과 다르게 하라, 뭐 차별화 전략, 그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략적인 접근 방식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를 더 덧붙여서 생각의 전환이 많이 필요해요. 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오늘만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 한 달에 10대를 자동차를 판매하면 1년에 120대잖아요. 그 연봉 1억도 달성할 수 있잖아요. 네. 10대를 파는 사람, 1년에 120대를 파는 사람이 울산에서도 뭐 전체에서 한두 명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모두 다 10대를 팔려고 막 하잖아요. 그때 한 여름이었어요. 7월 달 정도 될 텐데 제가 흔히 와이셔츠를 이렇게 걷어 올려서 네네. 그때 제가 그 달에 12대 정도를 판매했었어요. 와. 등록 사무소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요즘은 제가 직접 등록 안 하는데 그때는 제가 직접 등록하면 그 영업 직원들이 많이 왕래를 하잖아요. 그럼 네네. 서로 인사하고 요즘 어떻니 영업이 어떻니 그리고 니 많이 팔았네 니 진짜 대단해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작은 에피소드일지도 있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을 좀 힘도 나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12대를 팔았는데 네. 어떤 후배 직원이 선배님 이달에 정말 등록사무소에 자주 보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출고 많이 하셨네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끝나기 무섭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나 12대 판매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 내 몸에 와이셔츠에 땀으로 흠뻑 다 젖어 있었어요.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순간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먹먹해지네요. 그때 그 순간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요. 12대를 판매하려고
10대를 판매하려고. 네네. 그런데 10대를 1년 동안 지속해서 파는 사람이 0.34%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거의 한 명도 울산에 한두 명도 채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니까 모두 다 포기하고 대여섯 대, 네다섯 대, 뭐 많이 팔면 7대 정도 선에서 머물게 된 이런 걸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의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리다가 네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는가 그러면 등록사무소에 가서 직원에게 여쭤봤어요. 어떤 걸요? 이번 달에 울산에 매달 한 달에 차가 몇 대씩 팔리냐고. 2,000대가 팔린대요. 한 달에 신차가 2,000대가 팔려서 차량 등록에 번호판 붙이러 온대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다 누가 파는 것일까? 그렇죠. 음. 그때 저는 엄청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처럼 네. 엄청난 머리를 오른쪽에서 왼쪽 돌리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는 순간 질문을 하게 되었고요. 네. 2,000대를 판대요. 네네. 그런데 100명 중에 한 명이 겨우 한 달에 10대를 판단 말인가? 이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그치, 것인가라고 이제 제가 연구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 시장이 작은 것이 아니고 네. 내 바운다리가 작은 거예요. 네네네네. 나의 세일즈 메커니즘이 세일즈 구역 테리토리가 생각의 테리토리가 작았던 게 문제였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간다고 선배님들이 많이 파는 선배님들이 없으니까 나도 그 정도 경쟁에 하는 것들이 자꾸 내성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일으켜나야 그쵸. 도전을 할 수 있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새로운 생각을 일으키려고 하면 발견이 있어야 돼요. 남이 못 본 걸 내가 봐야 네네. 콜럼버스가 뭐 돈을 빌려가 배를 타고 사람을 유혹해가 그쵸. 갖고 네, 데려갈 수 있잖아요. 네네. 2,000대를 판대 울산에만. 와, 성주에는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전 이런 게 궁금해요. 그 세일즈를 한 대 한 대 팔고 이런 거 시시하잖아요. 그쵸. 성주군청에 가서 성주시청에 가서 성주시에는 군이에요. 네네. 성주군에는 신차로 등록하는 차량 대수가 수입차부터 모든 차를 포함해서 몇 대입니까라고 차량 등록 사무소에게 사무소 소장님께 질문할 수 있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소장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아예 없을 거예요. 많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몇 대라고 얘기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세일즈를 어떻게 구도를 다시 그려야 될까? 다시 잡아야 될까? 쉽게 이걸 요즘 말로 혁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쵸. 거죠. 예, 그래서 머리를 항상 나의 뇌에 있는 생각들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런 게 보이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와, 너무 대단한데요. 아니에요. 대단한 건 아니고 그 생각하는 세일즈를 많이 하려고 애썼고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 그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내 업이 정말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그런 직업일까? 직업이 그 가치가 내 직업에 그런 가치가 없다면 나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전달해 주지 못하는 세일즈맨이야만 하는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브랜드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브랜드가 된다면 또 내가 판매량을 9분이나 해서 파워 브랜드가 된다면 네.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많은 고객들과의 어떤 접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세일즈맨들에 비해서 아마 많은 영감을 주거나 행복을 주거나 가치를 나누거나 또는 서로 이렇게 뭐 콜라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서로 그렇죠. 상생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들도 많이 만들 수 있고 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네. 실제 고객님들이 제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내가 문제지 내 직업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내 세일즈맨들이 나의 세일즈 가치가 문제가 있는 거지
현대자동차가 아닌 기아차라서 차를 많이 못 판다. 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대 10대를 팔면 1억을 버는데 10대를 팔려고 막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바보였던 거죠. 이미 2,000대를 누구나 팔고 있는데 이미 시장이 2,000대가 있는데 이러한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 이게 좋게 말로 혁신을 성주 참외 판매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기존 해왔던 것들이 뭐 좋은 것들, 잘하고 있는 것들도 물론 많겠죠. 그런 것들은 계속 뭐 더 잘해내고 강화하면 될 것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네. 방금 말씀처럼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머리를 한번 굴려보고 새로운 시선을 한번 도입해 본다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첫 출발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첫 출발이 오래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상품에는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 부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제목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먼저 어떤 노래 할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먼저 나왔네. 네, 좋아요.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한번 듣고 와볼까요? 네, 일단 그 카드가든 네네. 차정원 씨예요. 차가 카고요. 네. 정원이 가든이잖아요. 오. 그 카더가든. 차정원님 제가 좋아해요. 노래 이름을 굉장히 잘 지으셨다. 네. 자 그럼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반짝이던 그 밤 난 기억이 나요. 네. 걸음을 멈추어서 난 돌아갈래. 이 말을 하려고 그대 잠든 나를 깨워줘. 메마른 새벽에 검은 고요 속에도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나 손을 내민 품에 가득하늘이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Ooh,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every night. 그 어떤 말이라도 없었던 것처럼 머물러 주기를. 네. 걸음을 멈추어서 난 돌아갈래요. 이 말을 하려고 그대 잠든 나를 깨워줘. 메마른 새벽에 검은 고요 속에도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나 손을 내민 품에 가득하늘이 매일 하루 끝이 지나갈 때면 검은 새벽을 또 맞이할 때면 매일 그렇듯 또 아침은 오네. 그래 지치지 말고 그대 잠든 나를 깨워줘. 메마른 새벽에
난 기억이 나요. 내 걸음을 멈추어서 난 돌아갈래요. 이 말을 하려고. 노래 너무 좋은데요? 네, 좋죠. 네네, 네. 너무 좋아요. 와,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셨잖아요. 네. 총 지금 판매한 대수가 얼마큼 되세요? 저는 이제 기아 자동차 정직원이고요. 네. 그래서 입사 23년째예요. 현재 4,700 한 50대 정도 판매하고 있어요. 와, 대박. 네. 그러면 지금 1년에 총 몇 대씩을 판매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00대씩이죠. 와우, 200대씩? 네, 1년에 200대씩. 와, 너무 대단하신데요. 내년 6월 달에 5,000대 판매를 목표하고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러면 탑 지금 전국 탑 몇위 안에 드시는 거예요? 매년 판매 기준에서 네네. 이제 발표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알 수가 없고요. 네네. 아까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이제 전국 판매왕은 기아차는 한 3,500명, 현대차는 훨씬 더 2배 이상 될 거예요. 7,000명. 거기에서 전국 10등 안에 들면 기아자동차 전국 판매왕이다라고 이렇게 시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9번을 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그 정도 순위권 한 0. 몇 프로 안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박. 그러면 0. 몇 프로 안에 들면 회장님도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일단 기아자동차의 이제 국내 영업 본부장님이 네. 이제 권혁효 부사장님이신데 네네. 제가 2019년도 11월 달에 네. 누계 판매 4,000대를 달성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회사로부터 K9 또 한 대 받고요. 그다음에 본사에서 여러 언론사 인터뷰도 하고 그런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권혁효 부사장님하고 임원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네네네.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하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고요. 네. 그 4,000대가 우리 기아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그랜드 마스터라고 해요. 네네네. 5,000대 이상은 그레이트 마스터. 오. 저는 그랜드 마스터인데 네. 기아자동차 약 한 50년 역사상 역대 최단기 그랜드 마스터 정성만 부장이라고 시상식에 참여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와, 그럼 거기에서 그랜드 마스터고 그 위가 뭐라고요? 그레이트 마스터 그레이트? 혹시 그 위도 있나요? 없어요. 와우. 그럼 네. 바로 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시네요. 네, 내년 6월 달에 목표하고 있습니다. 와, 만약에 그게 되시면 여기서 나오는 뭐 이런 것도 따로 있나요? 아까 K9 받으셨다 하셨잖아요. 그랜드 마스터는 네네네. 만약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 그레이트 이 상을 받으시면은 자동차 수요는 없고요. 네. 거기에 해당하는 현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혹시 네. 현금 얼마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건 좀 얘기하기가 좀 나중에 마치고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와, 그럼 대단하다. 만약에 그레이트는 지금 현역에 몇 명 정도? 그레이트 마스터의 현역이 네.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뉴키즈 네네네. 뉴키즈에 이제 박광주 이사님 나오셨고요. 네네. 그분이 연봉 10억 사장님보다 연봉 많은 영업 직원으로 나오신 우와. 분이 박광주 부장님이고 그다음에 충주에 있는 홍재석 이사님도 계시고요. 아까 박광주 이사님, 홍재석 이사님 두 분 계세요. 두 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네. 전주 지점에 네. 정태삼 부장님이 네. 몇 달 전에 5,000대를 판매했고요. 오. 그래서 지금 한 3-4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와, 대단하시다. 제가 하게 되면 한 5번째, 4번째, 5번째 될 거예요. 그분들의 영업 방식도 좀 궁금합니다. 그죠? 그분들하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골프 모임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기라성 같은 제 선배님들하고 골프도 같이 라운딩을 했었는데 네.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시고요. 저도 이번에 라운딩하면서 네. 하나하나 여쭤보고 네네네. 많이 배우고 네. 그런
골프도 하면서 좋은 추억도 만들고 왔는데 제가 이제 입사는 제일 나중에 한 직원이에요. 그래서 더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분들과 나의 차이점 아니면 차별점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그분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배울 점이 참 많으신 선배님들이신데 네. 스케일이 좀 저보다 커요. 오. 스케일이 저는 이제 울산시장이 2,000대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분들은 아마 대한민국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네. 스케일도 크구나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고 네네. 배우고 저도 조금 스케일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스케일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질이 있는가의 문제죠.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큰 시장에 내가 있다면 내가 이미 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트 마스터 전국에 3-4분 계신 분들은 저보다 이미 큰 사람이고 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년 6월 달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스케일이 크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큰 차이점 같고요. 제가 이제 그분들에 비해서 좀 우위점이 있다거나 자신 있는 부분들은 브랜딩을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브랜딩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성만 세일즈는 희망적이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스포트를 하면 가속을 올리잖아요. 네네. 그 정성만 부장은 지금 스포트로 진입되기 직전의 레벨이라 보시면 돼요. 한창 핫할 때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스포트를 낼 수 있는 그런 탄력을 제가 갖고 있는 순간이고요. 이 브랜딩이라는 거는 처음에 브랜드를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시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목받는 무언가를 키워드를 갖고 있는 어떤 맞아요. 그게 힘이잖아요. 네네. 그 마케팅에서 제가 다른 세일즈맨들보다 더 많은 채널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고 또 누구보다 퍼포먼스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러한 게 이제 정성만 부장의 세일즈의 강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차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 그죠. 자동차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 속의 일부분이고요. 맞습니다. 그 자동차 세일즈맨은 그 일부분인 자동차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동차에 결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관여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 일의 가치가 훨씬 더 맞아요. 크다. 네. 세일즈맨의 가치가 많다, 높다, 가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와, 부장님이 그렇게 차를 많이 판매하면은 이제 경쟁 업체에서도 이제 부장님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엄청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답변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약간의 일들은 있었는데 기아 자동차보다 좋은 회사가 저는 아직 보질 못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 기아 자동차는 제가 23년째 다니는데 우리 회사는 전 세계 글로벌 탑 5에 들어간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이고요. 아시겠지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혁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 산업에서 세계로 EV6, EV 그 전기차로 맞아요. 지금 모토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엔진이 없는 내연기관이 사라지는 혁신의 시대에 지금 진입해 있어요. 거기에서 현대차, 기아차, 우리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은 전 세계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비중 있고 시장을 주도할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고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맞아요. 이 정도 회사면 엄청난 회사죠. 네네. 거기에 직원들의 어떤 복지나 직원들에게 심어주는 자부심, 가치, 정년퇴직까지 완벽하게 보장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제가 수익을 올리고
사원으로서 존중받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최고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어떤 페이를 준다거나 이런 데는 아직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오. 네. 안 그래도 저 며칠 전에 뉴스 봤거든요. 네. 안 그래도 현대 기아가 이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한 1, 2위 정도 1위는 테슬라고 2위, 2, 3위 정도 하는 걸로 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산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잖아요. 네. 출근도 못하고 그다음에 수출 수입 부분도 이제 계속 막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적인 부분에서도 좀 약간 그렇고 해서 자동차를 이제 빨리 받지 못하고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1년씩 걸려요. 네. 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게 현재 큰 문제예요. 고객님들이 계약을 하고 네네. EV6 방금 아까 전화 왔잖아요. 뭐 1년 네네. 이상씩 걸리고요. 네. 뭐 최고로 인기 있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런 차들도 한 18개월 정도 걸리고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도 18개월. 아니 그러면 솔직히 18개월 기다리잖아요. 차 1년에 한 대씩 이제 신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18개월 기다리면 이미 이거는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다시 또 신차가 나올 텐데. 그래서 신차로 업그레이드해서 돈을 더 올려서 구입해야 돼. 그럼 그것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 안에 바뀌면 네. 그대로 그 새로운 차를 받는 거기 때문에 뭐 기간이 늘어나고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오. 이게 1년 이상이니까 네네. 고객님들이 많이 지치고 필요한 차가 빨리빨리 구입할 수 없으니 맞아요. 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중고차 값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1년 탄 차가 신차 금액이랑 비슷하다 이런 것도 실제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부장님은 지금 렌트를 주로 하고 계신 거죠? 일반 차를 판매하는데 네. 이제 장기 렌트 영역으로 제 세일즈를 대한민국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렌트는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고요. 네. 렌트든 일반 구입이든 네. 차량 납기는 동일하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네네. 많은 렌트 회사들이 요즘은 렌트가 새로운 어떤 문화이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뭐 소카부터 타다 여러 있고 롯데 렌트카부터 해서 장기 렌트 판매가 전국적으로 마켓 시야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큰 렌트 업체에서 차량을 미리 많이 구입해서 자기 고객들에게 빨리 좀 주고 하는 일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그 정도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박. 그러면 어느 렌트 회사이건 간에 이제 차를 미리 기존에 구입을 해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우위 선점에 서겠네요. 그런 게 시장 논리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기아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일반 차들이 늦게 걸리고 렌트가 빨리 받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많은 지금 규정을 만들고 또 빠른 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장님 혹시 많은 차를 그 출고를 계속 해 오셨잖아요. 네. 혹시 이 중에서 엄청 재밌었던 에피소드 하나 있으실까요? 에피소드가 순간 이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저는 고객을 뵙지 않고 자동차를 파는 사람으로도 유명해요. 네네네. 이해할 수 없겠죠. 네, 그렇죠. 차를 사는데 그치. 10대 이상을 소개해주고 계약했는데 아직 얼굴도 못 뵀던 고객들도 많이 있어요. 밤 한 10시 정도 되었을 텐데 네.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요리 연구가 선생님이세요. 네, 지금 나오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전화가 오셔서 저녁을 이렇게 지인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시고 좋은 시간에 좋은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전화가 오셔서 첫 말씀이 부장님 너무 서운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내가 부장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한 10년 가까이 되었고 자동차도 내가 고객님이 자녀분들하고 사신 차들도 한 4-5대 되고 회사 차도 있고 소개해준 차도 있고 한 1-20대 정도 자기가 고객님이 구입하고 판매해 주셨어요. 근데 왜 아직 나의 얼굴도 한 번 안 보여주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와 대박. 그래서 그때 옆에 계셨던 몇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제 얘기가 나왔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뭐 고객님 제가 얼굴 뵙지 못하고 우리가 10년이나 흘러버렸는데 많이 서운하시죠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고객님이 가만히 계시면서 아니 서운하진 않는데 그래도 한 번 이렇게 뵙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카카오톡 없을 때는 네. 이 고객님이 안 보면 얼굴이 어떻게 그치, 생겼는지 그치, 잘 그치. 모르잖아요. 맞아요, 무슨 일을 맞아요. 하는지. 네. 근데 카톡이 있으니까 서로 얼굴을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님한테 제가 몇 번 가려고 했던 기회들도 있었는데 실제 가지는 못해서 아직까지 얼굴을 못 봤어요. 대박. 얼굴을 못 봤는데 근데 이제 고객님이 저에게 전화를 그런데도 왜 저에게 계속 자동차를 구입하셨어요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답변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글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죠. 내가 그걸 서운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부장님께 10년 동안 20대 가까이를 구입하고 소개했을까요? 부장님은 내가 뭘 원하는지 미리 알고 다 해결해 주셨고 내가 오버할 때 중심을 잡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차도 내 계획보다 더 오버해서 구입하려는 것들을 제가 좀 제지했던 적도 있었고 또 여러 이렇게 컨설팅에 조금 이렇게 금융 관계된 캐피탈 관계된 컨설팅에 제가 볼 때 오류가 있던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바르게 잡아줬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장님은 항상 내 니즈를 항상 충족해 줬다. 그리고 차만 팔았던 게 아니라 우리가 목소리만 갖고 이 10년 동안 대화했지만 당신의 진정성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내가 전문가라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였군요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옆에 계셨던 뭐 건축사님하고 몇 분 계셨는데 저를 그 자리에서 전화로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차는 여기서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네. 그리고 얼굴을 뵙지 않고도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런 건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고객님께 AS가 있으면 자동차도 갖고 와서 AS 수리돼주고 갖다 드리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한다고 고객 만족도가 올라갈까요? 아니요. 그 고객 만족이라는 건 조금 수치화할 수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평균점을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네. 수치화해내는 노력들은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네. 실제 큰 돈을 움직이는 거, 큰 차를 판매하는 것들은 그런 데이터가 아니고요. 남이 터치 못하는 그런 세일즈의 감성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어떤 생각하는 수준이나 고객이 속해 있는 환경의 수준, 고객이 지향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바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네. 그 필요한 니즈를 제가 네네. 잘 캐치하고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는 그걸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잘하면 안 보고도 자동차를 판매하는 건 아무 어려운 점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대박. 와. 감사합니다. 이거를 차에 국한내지 말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일즈 브랜드 이제 내가 이제 브랜드가 되어 어떤 물건을 팔든지 딱 요것만 이제 이러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방법? 네. 이것들을 알면은 너무 쉽게 갈 수 있는데 이거를 하기 전까지가 굉장히 어렵고 좀 약간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고객이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자동차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 고객이 왜 3년 동안 4년 동안 적금인 돈을 가지고 4, 5천만 원 일시불로 살 수 있고 자기가 5년 동안 대출을 받아서 할부로 갚아야 되는 걸 기꺼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 원동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세일즈맨이 관찰해야 돼. 그걸 발견해내면 네.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신만이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나의 시장을 만들 수 있어요. 나의 시장 만들기. 네, 오, 중요해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이제 포스트맨 100에서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나의 또 시장을 만들고. 그렇죠. 그죠? 우리 부장님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네. 네네. 포스트맨은 정확히 어떠한 건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제 아들이 22살인데 맞아, 며칠 전에 군대 가셨잖아요. 군대에 있는데 네. 젊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요 부분들은 한번 캐치해서 메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잖아요. 네. 주인공은 나예요. 음. 주인공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나의 존재감에 스스로 뭐 자부심 또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어떤 자원들을 내 스스로 만들고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야만이 나의 시장을 만들 수 있어요. 나의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은 어떤 세일즈의 영역이나 비즈니스의 영역이나 경계점이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는 자칫 시기를 놓치거나 자칫 생각의 오류를 범하게 되면 이 삶에서 내가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좀 일으켜낼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들을 블로그에 글을 쓴다든지 뭐 유튜브에 뭐 기록을 남긴다든지 안 그래 여러 채널에 자기 스타일대로 만약에 업로드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하다 보면 내 인생의 어떤 지향점에 내 업을 통해서 일으키는 어떤 방향성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키포인트는 제가 볼 때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시대일수록 사람이 중요한 시대라고 봐요. 그래서 뭐 4차 산업이고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일수록 내가 고지 쓰고 나를 중심으로 나의 지지자,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 내가 공감을 나누고 싶은 사람, 내가 동기를 전달해 주고 싶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나를 중심으로 100명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포스트맨 100 플랜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영업을 하든 참외 농사를 하든 이렇게 라디오 MC를 보든 또는 여기 방송국에 계시든 PD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나의 브랜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요. 나를 중심으로 나의 지지자 100명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지지자 100명도 못 만들면서 네.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 속에 엮여서 살아가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네트워크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 자원을 그냥 뭐 무던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한 명 한번 생각해보고 고마움을 생각해보고 고마움을 표현해보고 나에게 정말 이분이 필요했던 도움을 줬던 사람인지 발견해보고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인지 발견해보고 이러한 작업들을 100명 정도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남자 여자로도 분류할 수 있고요. 연령대별로도 분류할 수 있고요. 직업별로도 분류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 시트나 안 그러면 뭐 네이버나 뭐 여러 가지 주소록에 포스트맨 안 그러면 나의 지지자 그룹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나의 지지자 그룹을 만들어서 100명 또는 100명 이상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사람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사람 관리가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 관리는 정을 나누는 거예요. 정을 나누는 관리를 계획을 갖고 해나간다면 네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업은 빛나게 되어 있고요. 내가 목표로 하는 거는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하는 성공으로 일궈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퍼스널 브랜딩의 첫 번째로 중요한 어떤 지지 기반, 토대, 플랫폼 이걸 만드는 게 우선적으로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영업 직원입니다. 아, 100명은 너무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다라는 건 희망적이죠. 어. 그러한 분들이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이 많은 거는 불행한 거죠. 그쵸. 그죠? 그렇죠. 근데 그 100명은 희망이고 비전이잖아요. 맞아요. 행복이고 가치고. 맞아요. 그런 사람을 내가 20명밖에 없으니 30명, 40명, 50명을 만들어서 100명을 목표하는 거는 인생이 어때요? 행복해요. 그리고 가치 있죠. 맞아요. 같이 그걸 있죠. 해봐야 돼요. 와, 100명. 얼마나 걸리셨어요, 100명? 1년 걸렸어요. 너무 단기간 아닌가요? 아마 저는 세일즈를 하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렸고요. 네네.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러한 포스트맨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이 내가 훌륭한 계획을 세웠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 성과의 뒷면에는 네. 나의 성과를 잊게 한 사람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성과의 근원에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그게 포스트맨 정신이에요. 그래서 포스트맨 100명을 만들고 이러한 포스트맨 정신, 포스트맨 플래닝을 계속 해나간다면 네. 내 일은 정말 가치 있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요. 맞아요. 함께 공감을 일으키는 뭐 그런 어떤 브랜드가 될 수 있겠고 함께 그런 아이덴티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모든 어떤 생각이나 가치 그런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바램을 자꾸 얘기한 것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기초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와, 맞아요. 네. 열심히 해야겠어요, 저도. 그렇죠. 미나님 제가 기대가 큰데 저도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네. 이제 듣게 된 포스트맨인데 네. 알잖아요. 저는 이제 포스트맨 100의 가치를 알고 네.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저의 몫이긴 하지만 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듣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는 뭐 그리 바쁜 일이 많은지 뭐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해서 집중을 못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올해는 딱 집중을 해가지고 진짜 포스트맨 100 저도 1년을 목표로 삼고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생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일즈를 안 하더라도요. 자기 주소록 관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맞아요. 그 주소록에 나의 지지자 그룹이라고 또는 포스트맨 그룹이라고 만들어서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지지하고 나의 성장에 관여하는 사람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선배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또는 내 거래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또는 술 한잔 기울이는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한 그룹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따뜻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희망적인 공간이 될 거예요. 아마.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잘 키워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막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장하는 동반자들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큰 기업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죠. 작은 기업이든 작은 일을 하든지 이 세상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공익적이고 그런 미션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네네. 미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100명, 200명 정도만 있으면 네네. 저는 수익도 충분히 창출하고요. 성주참에
저 같은 경우 포스트맨 300명 가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300박스 금방 팔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한 박스씩 대주세요라고 하면 600박스잖아요. 맞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그분들이 또 소개시켜 그렇죠. 주실 거고. 그 1000박스 정도도 충분히 쉽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세일즈를 저는 더 가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쉬운 세일즈가 야가 빠진 세일즈가 아니라 쉬운 세일즈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의 토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에 녹아 있는 네. 정신 네. 그리고 시간 투자 이런 것들이 미리 있었기 때문에 쉬운 세일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쉬운 세일즈를 만드는 그런 세일즈맨들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우 너무나 도움되는 진짜 출연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부장님 벌써 1시간이 금방 갔어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사실 울산에 방송 라디오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하고 난 다음에 듣기 하다가 제가 몸이 오그라져서 잘 못 듣겠던데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조용히 얘기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아까 네. 미나 씨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약간 네네. 말더듬 약간 거기 있었어요. 아 정말요? 약간 긴장감 약간 더듬는 게 있어요. 오늘도 약간 어. 더듬는 게 있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가서 네. 마음껏 좀 두서없이 네네네. 아주 뭐 정리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네네네. 그래도 아주 유쾌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젊은 친구들이 본다면 네. 제 얘기 속에서 한두 가지 팁이라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 도움되는 팁들이 너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몇 개 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먼 길 발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부장님께서 추천해주고 싶은 곡. 네. 네, 아까 제가 추천 이야기했을 때 맞습니다. 사실 이전에 다 물어봤었죠, 네. 제가. 오웬의 오늘.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오웬의 오늘을 들으면서 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입니다. 그럼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 잠들지 않아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을 생각하곤 해 습관처럼 마음이 아려와 집으로 가는 길은 자꾸만 멀어지는데 저만치 멀어지는 찾을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Take it easy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오늘 밤이 왜 오늘의 나를 괴롭히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하루인데 나는 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건지 아쉬움은 나를 찾아 다가오네 창문 밖은 벌써 따뜻한데 Take it easy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오늘 밤이
좀